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정광훈 목사 그리고 극우들과 선을 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영원 원내대표 얘기하면서요. 이제 우리는 극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작별하는 걸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에게 공동선에 대한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공허한 지지율에 매달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인권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이 정치 집단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중대는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정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광장으로 끌어모은 것은 소중한 공로이고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정광훈 목사도 통합에 합류해야 합니다. 누구든 독자 노선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엄연한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김문수, 애국 목사 정광훈의 존재 이유는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찾아가서 애원했습니다. 공천위원장이 정해지면 3일 전에는 꼭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 했더니요.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툭 찔러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좀 순서가 좀 헷갈렸는데요. 1월 달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광훈 씨를 애국 목사라고 칭하면서 통합하자, 합류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맨 앞에 들었던 녹취는 8.15 비데이라고 정광훈 씨 쪽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모임인데 정태근 의원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네요. 이제 미래통합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하는 걸 보면. 근데 사실 뭐 미래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있었고 또 뭐 새누리당이 있었고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995년도에 신화국당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사실은 그 보수정당 내에서 아주 강경한 극우적인 목소리가 그렇게 주류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 2017년도에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그 강경한 보수분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아마 작년에 그 10월 3일 날 있었던 뭐 조국 퇴진 집회 때 그런 이제 그 강경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주 큰 집회가 모이면서 더 이제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오히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정광훈 목사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예. 그 관계의 후과를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강경한 보수들의 비합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혹시 저렇게 나와서 미래통합당이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전혀 신경 쓸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사실 정광훈 씨는 황교안 전 대표가 좀 키워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 정광훈 목사의 오늘의 존재감을 만들게 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자양분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혹은 우리가 극우 우파라고 했던 그 이른바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우리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황교안 대표가 반문연대라는 이른바 묻지마 연대를 통해서 저는 세력만 키우면 다 될 것처럼 보였던 게 당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보수의 가치도 상실해서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과를 지금도 치르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시켜야 될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는 손절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늦었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힘은 이겁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반한 정당이 되어서 수권 정당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명확히 줘야죠. 자,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반발을 뚫고 가야죠. 왜냐? 어차피 정치라는 건 다양한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극우와 국자들은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중도와 이른바 가치 통합, 그러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당들이 결국 대권 경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당의 지금 시도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8.15, 5.18 그 방문이라든가 뭐 그런 모든 연속선상에서 이런 지금 행위들은 앞으로 건전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 통합당의 지금 아주 그 어떤 그 절체절명적인 저는 행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정 교수 사실 좀 진작선을 그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뒤에 그래도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은 잃었지만 그렇다고 외양간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외양간 고칠 시기가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고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물론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독선, 뭐 독주 이런 것 때문에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만 이 미래통합당의 그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지지율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박수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뭐 지난번에니까 지금 사실 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그리고 또 이 그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도 불구하고 장애 투쟁하지 않고 원내에서 그래도 투쟁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면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이 보수와의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당내의 여러 가지 강경파로 그러니까 불리우는 인물들의 복당에 어느 정도 시간을 뜸을 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예.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있고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이 좀 강경 이 보수 세력들이 반발을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것이 저는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그럼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우리 다른데 민주당이 억지로 엮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저 말씀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15일 날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끝나고 조영 대표가 광화문 집회는 잘못이다. 그러나 메시지는 새겨드려야 된다. 잘못된 집회 메시지를 왜 새겨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 사실은 조영 원내대표님 좋은 이야기 하시면 그거 새겨드리면 되거든요. 여당이. 그런 측면에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 빨리 손절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한 일주일을 끌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사실 그런 의심도 해봤습니다. 왜 빨리 저분들을 손절해서 못하는가? 혹시나 이 친박들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뭐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완전히 재련하는 관계로 돌아섰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민경욱 의원이 참석했던 분들에 대해서 뭐 당에서 좀 어떤 조치도 좀 하고 아니면 그분들도 좀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